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정부가 여러 대책 내놓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집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몇 시간씩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출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구급차 안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산모를 살핍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야 했는데 근처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1시간 20분 거리인 강릉까지 가던 중 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고성 쪽에 따로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제일 근거리 병원이 속초인데 거기서도 지금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나마 가까운 강릉도 안 되면 서울까지 3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속초에는 하나 있긴 한데 마취과 의사분이 그만두셨다고 그래서 예정일보다 빨리 진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불안했고 작년 한 해 임산부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까지 1시간 넘게 이동한 경우는 2020년보다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곳을 분만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새로 만들거나 인근 병원 의료진이 방문해서 진료하게 하는 순회 산부인과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순회 산부인과 지원금을 받을 병원을 4번이나 공모했지만 이 중 3번은 어느 병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버스 타고 그리고 또 기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부분이라 산부인과는 조금 아무래도 참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임산부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지역의 의료인들이 얼만큼 있는지 실제로 지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세심히 경청을 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 자체가 사고 위험도도 크고 어려운 업무인 만큼 취약지만이라도 의료 수가를 조정하거나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해마다 난임 시술이 늘어나면서 쌍둥이, 삼둥이 같은 다둥이 출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부들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은 윤정현 씨에게 새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기쁘면서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막막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면은 오늘도 한 20만 원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아픈 거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먹고 주변 병원 못 가보고 있던 약도 더 싼데 생각해보고.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는 일괄적으로 40만 원만 더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윤 씨 같은 새 쌍둥이 임산부는 160만 원이 올라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책도 내놨지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난임 시술인 신선 배아 시술은 한 번에 약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비급여더라고요. 그래서 채취 약부터 해가지고 주사 이런 것들이 가면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지만 대전, 강원 등 6개 지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산후조리 도우미가 다둥이를 돌볼 때 수당을 25% 높이는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는 부족합니다. 웃돈도 50%를 더 요구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100%를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나. 난임과 다둥이 가정을 위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출산율입니다. 이 참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키워드죠. 실제 연관 키워드만 보더라도 인구, 문화, 여성, 저출산, 고령화 정책 같은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 바로 저출산, 출산율인데 네. 이번에 또 떨어졌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이 두 분 우리나라의 작년에 합계 출산율 알고 계시나요? 아세요? 0.7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임기 여성이 한 명이 이제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인데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2분기 출산율이 나왔거든요.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생 0.7명을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상 최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올해 한 0.6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보통 연초보다 연말에 아이를 더 적게 낳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해 전망치가 0.6명 정도 예측이 되고요. 0.7도 너무 충격적인 숫자인데 0.6이라면 이게 놀라운 숫자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에서 이 출산율과 관련된 이제 소위 짤이라고 그러죠. 짤방이 하나 돌고 있는데 이거 봤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보시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조앤 윌리엄스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인데요. 예. 우리나라 출산율 듣고 이제 소위 멘붕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면서 머리를 잡은 것인데요. 이게 참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국민보다 더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저 정도면 거의 뭐 전쟁 수준에서도 저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같이 한 건데요. 네. SNS에 이제 이른바 이제 이런 짤방으로 많이 퍼지게 됐고 네. 트위터에서만 하루에 조회수 43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건데 네, 0.6까지 떨어진다는 얘기 들으면은 거의 저분 기절할 것 같아요. 쓰러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반응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쪽에서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밖에 이제 심각성을 모른다라고도 하는데 네. 두 번째인 거죠. 당신도 한국에 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씁쓸하네요. 그리고 나라도 지금이라면 안 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하자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AI 전문가니까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I에게 한번 물어보셨죠? 네, 제가 AI 교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교수님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예. 챗 GPT처럼 대답하는 인공지능한테 예. 기본적으로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역할극을 시킵니다. 이제 너가 AI 교수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라고 네.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법에 대해서 AI 교수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보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AI 교수님, 한국 저출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AI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산율 0.6대 참담한 유머네요. 유머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실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러면서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어린이 없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좀 씁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